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동훈입니다. 제가 여수는 자주 옵니다. 남원이 집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의 남원, 순창, 임실, 장수 이쪽 분들은 여수 아니면 회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비교적 낯설지 않고 정이 많이 들어있는 곳인데 지난번에 광주에서보다는 훨씬 많이 오셨네요.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특히 여기서 이렇게 쭉 보니까 서울에서 또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떻습니까? 성록수 영화를 보신 나름대로 느낌들이 다 있으실 텐데 마지막 장면이 뒷전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을 얘기했던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가? 노무현을 팔아서 정치에 입문했던 소위 말하는 친노 이분들은 국회에 있지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짜인지에 대한 고민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과연 오늘 이 순간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소중한 역사의 이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하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이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그 행태를 보면 건국을 했던 초대 대통령부터 이 장면 윤보선 정부까지는 소위 말하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운동 세대였습니다. 물론 좌우익으로 나눠져서 약간의 혼란스러운 시기는 있었지만 독립운동 세대가 정치 1세대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가 소위 말하는 군부 쿠데타 세력들이었습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찬탈한 군부 세력들이었습니다. 이게 정치 지도자의 이기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물론 당시에 신한국당으로 당선됐지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가 민주화 운동 세대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이게 정치 지도자의 3기 세대다. 그런데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오늘날 이 세력들은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과거에 50년 전으로 후퇴해버리는 소위 유신잔당들의 회귀 세력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이런 쓴맛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들이고 오늘날의 정치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 지금 새누리당 정권,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임하고 있을까? 박정희 때부터 소위 말하는 김영삼 때까지 37년 6개월 동안을 영남에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10년간의 정권을 빼앗겨본 그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누려왔던 그 권력의 단맛, 소중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자각을 하지 못했다가 10년을 뺏겨보니까 너무나 절절하게 이 권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정권을 잡아서는 그 이후에 이제 전혀 뺏기지 않겠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정권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영구 집권의 플랜을 짜서 이명박이가 이 집권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와 반면에 민주정부 10년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우리 민주화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나서부터는 과거에 겪었던 그 고초와 고통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꿀맛에 단맛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확히 얘기하면 새누리당이 야당 같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 같은 그런 지금 정치 지형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맨 처음에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던 것이 쇠고기 파동이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우리 어머니들이 전국에서 중소 도시를 막론하고 대도시에서까지 전국에서 쇠고기 파동이 있었습니다. 촛불 시위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명박은 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났구나. 자기가 서울시장 할 때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장을 했던 원세훈이를 행자부 장관 시켰다가 바로 국정원장으로 보내가지고 그때부터 영구집권의 플랜을 가동시킨 것이다. 이렇게 저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원세훈이가 국정원장으로 가고 난 직후부터 소위 말하면 매일매일 국정원에 지시를 내려서 민간인 사찰을 국무총리 시절부터 시키고 대포폰을 이용해서 청와대와 전부 어쩌고 이 민주세력들을 말하자면 사찰하고 그러면서 댓글부대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이버 사령부 만들고 이런 형태로 계속 운영을 하다가 결국은 헌법에서 공무원법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경찰청, 보훈처 등등 모든 권력기관 7개 기관이 이 대선에 직접 개입하는 부정선거를 자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개표 조작 의혹을 지금 낳고 있는 이런 현상. 이것은요, 이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고, 우리 한국사에 있어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일 악랄하게 부정선거를 했던 것이 이승만 정부였는데, 이승만 정부는 4.4 5입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잖아요. 삼선 개헌을 했다든지, 그 당시에 이 관권선거라고 해봐야, 면단위 면석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몰표 집어넣고 투표함 바꿔치고 이런 것이 고작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이 아무리 투표를 잘했고 아무리 정상적인 개표를 했다 하더라도 그 개표 결과가 우리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목도를 했던 것이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였다. 이것을 과연 우리 야당에서는 모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얘기를 못하느냐? 저도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사유가 뭐냐? 대선 불복입니다.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그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계속 애써서 브런치하고 무시해버리는. 결국 그것은 어디에서 기초한 것이냐? 야당이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이렇게 정치를 하면
새누리당에서 어떤 반응이 올까? 보수 언론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 청와대 박근혜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 이것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야당은 정상적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가 없다. 그런 정당으로 지금 전락해버렸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느 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서 그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참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변명을 계속 하지만 답답한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제야 인사 시절에 제가 비서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는 제가 호남의 조직 정책을 맡아서 일을 했지만 제가 지난번에 2012년 남원 순천에서 당선될 때는 제가 통합진보당으로 당선됐어요. 민주당 공천 받지도 못했고 민주당의 당시에 공천을 받았던 사람은 청와대 정무수석부터 원내대표를 했고 예결위원장을 했던 4선에 도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이기고 통합진보당으로 당선돼가지고 국회에 갔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해산이 돼버렸지만 그래서 제가 결국은 무소속으로 있다가 지난해 3월 달에 이 당에 합류하고 나서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이것을 발언하지 않고 이것을 밖에 알리지 않는다면 소위 말하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은 역사의 죄인이다. 이런 저 나름대로의 고민 끝에 이 문제에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여수에 계시는 정병진 목사님이나 또 우리 김우영 목사님이나 또 우리 한영수 선생이나 여러분들 만나 뵙고 말씀 듣고 저 나름대로 하나하나 전부 검토를 하면서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저도 확신이 서야 되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확신이 섰던 게 지난해 11월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 트랙으로 이것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하나는 좀 더 완벽하게 이 문제를 내가 끝까지 더 파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두 차례의 국회에서 토론을 개최해가지고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법안을 우리가 발의해서 이것을 개정을 시켜야 되겠다. 공직선거법을. 그래서 지금 지난해 12월 달에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그것조차도 우리 야당에서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이 문제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심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하다 안 돼서 제가 법을 쭉 보니까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을 때 벌칙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앞으로 공직자가 선거에 있어서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한 경우에 최하 징역 5년에서 최고 징역 1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지금 개정안을 엊그저께 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뭐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적어도 국가공무원이 또는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이 국가 공권력이 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은 사필 규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한다 한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리고 불의가 정의를 덮지는 못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10월 13일 날 제가 국회에서 발언한 이후 이제 2달 가까이 이제 돼 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18대 대선에 대한 부정선거, 개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론을 모아가고 있고 여기에 하나
하나 모아들어서 집중적으로 지금 이 의견들이 모아지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달에 20대 총선이 있고 또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빠르면 그 전에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이 18대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은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이 땅에 다시는 이렇게 추악한 그리고 악랄한 부정선거와 개표 조작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뜻을 모으고 앞으로 투쟁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인사드리는 시간을 아주 짧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기회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들이고 오늘날의 정치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 지금 새누리당 정권,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임하고 있을까? 박정희 때부터 소위 말하는 김영삼 때까지 37년 6개월 동안을 영남에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10년간의 정권을 빼앗겨본 그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누려왔던 그 권력의 단맛, 소중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자각을 하지 못했다가 10년을 뺏겨보니까 너무나 절절하게 이 권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찬탈한 군부 세력들이었습니다. 이게 정치 지도자의 이기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물론 당시에 신한국당으로 당선됐지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가 민주화 운동 세대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이게 정치 지도자의 3기 세대다. 그런데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이 오늘날 이 세력들은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과거에 50년 전으로 후퇴해버리는 소위 유신잔당들의 회귀 세력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이런 쓴맛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을 얘기했던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가? 노무현을 팔아서 정치에 입문했던 소위 말하는 친노 이분들은 국회에 있지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짜인지에 대한 고민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과연 오늘 이 순간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소중한 역사의 이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하고 갈 것인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도원입니다. 제가 여수는 자주 옵니다. 남원이 집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 남원, 순창, 임실, 장수 이쪽 분들은 여수 아니면 회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비교적 낯설지 않고 정이 많이 들어있는 곳인데
지난번에 광주에서보다는 훨씬 많이 오셨네요.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특히 여기서 이렇게 쭉 보니까 서울에서 또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떻습니까? 생록수 영화를 보신 나름대로 느낌들이 다 있으실 텐데, 마지막 장면이 뒷전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이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그 행태를 보면 건국을 했던 초대 대통령부터 이 장면 윤보선 정부까지는 소위 말하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운동 세대였습니다. 물론 이제 좌우익으로 나눠져서 약간의 혼란스러운 시기는 있었지만 독립운동 세대가 정치 1세대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가 소위 말하는 군부 쿠데타 세력들이었습니다.